자, 다시 볼게요. 태양 주위로 금성이 이렇게 돌아요. 네, 동방 라인과 서방 라인을 제시할 수 있겠고 여기에 지구를 준비되겠습니다. 동방 최대각, 서방 최대각 잡아놓을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금성의 위치를 비너스 1, 비너스 2, 비너스 3와 4로 준비할게요. 금성이라는 놈이 스스로 태양빛을 반사하는 존재는 아니죠. 달은 지구 주위에 꽤 원에 가깝게 돌기 때문에 달은 뭐 보름달이든 상행달이든 뭐 큰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금성은 태양 주위를 이렇게 돌아요. 비너스 1, 2 이쪽은 또는 외압 근처는 지구에서 거리가 꽤 멀어요. 작게 보여요. 반면 내압 근처는 상대적으로 지구에 좀 더 가깝죠. 물론 지구도 뭐하기 때문에 공전합니다만은 금성이 또는 수성이 더 빨리 공전해요. 그래서 지구 위치는 고정시켜놓고 설명해도 괜찮겠네요. 이렇게 시간 흐름에 따라서 본다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비너스 1, 2, 3, 4 얘네들은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하겠네요. 태양빛을 온전히 다 반사해서 보입니다. 동그란 보름달입니다. 여기도 동그란 보름달입니다. 왜 조금 다르게 했었습니까? 하면 거리가 가깝잖아요. 이해했어요? 그러면 동방 최대 쪽은 어떻습니까? 하면 이쪽이 보이네요. 마치 지구의 상현달과 같습니다. 동방 최대각은 상현 위상으로 보입니다. 그럼 비너스 4는 어떻습니까? 하네요. 지구에 있는 달의 달을 하나 그릴까요? 초승과 같죠. 이해했어요? 초승달처럼 보입니다. 가까워서 크게 그렸습니다. 이해됐습니까? X축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동방의 이각과 서방의 이각을 준비해봤네요. 정스케일은 아닙니다만은 이런 정도를 그릴 수가 있을 것이겠습니다. 비너스 1, 2 어떻게 보인다고? 조그만 보름달로 보여요. 비너스 3래요. 상현으로 보여요. 비너스 4 상현으로 보이고 비너스 4 초성의 위상으로 보이게 됩니다. 내합 지났어요. 비너스 5, 6, 7, 8 하겠습니다. 그럼 비너스 5는 어떻게 보이겠어? 금음처럼 보이겠죠. 하얀처럼 보름달 보이겠습니다. 그래서 외합에서 내합 들어올 때까지 또다시 외합될 때까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금음의 위상으로 보입니다. 하인 위상으로 조그만 보름달 5, 6, 7, 8 되겠습니다. 이각이 크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하면 관측 시간이 길다 뜻이 됩니다. 동방 최대각은 약 3시간 정도 관측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시직경이라고 보겠습니다. 얼마나 크게 보이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당연히 내합에서부터 시작해서 외합에서부터 내합까지 온 동안 동방에 있을 때는 지구와 가까워져 옵니다. 시직경이 증가됩니다. 내합 지나고서부터 서방으로 넘어가 버리면 시직경이 감소됩니다. 밝기, 물론 이거는 겉보기 밝기가 되겠죠.
동방 최대역에서 최대 밝기는 절대로 아니에요. 동방 최대역에서 살짝 조금 더 들어와야 최대 밝기가 돼요. 알겠습니까? 어쨌든 밝아지고 동방 최대역 근처에서 최대 밝기를 찍은 뒤에 어두워집니다. 다시 말하면 동방 최대역 근처는 밝으니까 관측하기도 딱 좋아하겠다고요. 이후에 서방 최대각 쪽으로 하면 또다시 밝아졌다가 이후에 서방 최대각 넘어가면서 어두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언제 역행한다고? 내합 근처에서 역행하고 나머지 순행합니다. 동방 최대각 근처 또는 서방 최대각 이 근처에서는 청구상에 꽤 같은 곳에 머무르는 유가 됩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순행은 서에서 동으로, 역행은 동에서 서로입니다. 회합 주기라는 이름을 씁니다. 회합 주기. 내합에서 내합될 때까지, 외합에서 외합될 때까지 그 회합 주기인데요. 공정궤도 반지름에 대해서 이런 그림이 그려지네요. 회합 주기 S분의 1은 E분의 1 빼기 P분의 1 이런 식으로 표현됩니다. E는 지구 공정 주기, P는 플래닛 행성의 공정 주기, S는 회합 주기. 의역수는 이렇게 됩니다. 회합 주기가 1년이 채 안 된 행성이 딱 하나 있어요. 수성이에요. 대략 4개월 정도 걸려요. 그 다음에 여기가 금성됩니다. 그래서 요 주기는 회합 주기가 됩니다. 1회합 주기가 됩니다. 1회합 주기가 됩니다. 그래서 대략 1년 반 조금 더 걸립니다. 공전 주기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금성 공전 주기는 아니에요. 회합 주기 1년 더 길어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관측자 입장에서 서쪽 하늘에 태양이 막 질 때 하겠습니다. 서쪽 하늘에 태양이 막 지면 당연히 금성이 같은 방향 쪽에 외합 되겠죠? 비너스 1 할게요. 비너스 2 합니다. 비너스 3가 제일 가이 크네요. 최대이가 말입니다. 어떻게 보인다고? 조그만 보름달, 조그만 몰달, 상해달. 그래서 서에서 동방향 가는 순행방이 되겠고 비너스 3 근처에서 꽤 오랫동안 머무르는 유를 보게 됩니다. 이후에 비너스 4 하면 이 각이 줄어들죠. 비너스 4 하면서 이 각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역행하는 짧은 시간이 오게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나중에 천동설로는 요 보름달의 위상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뻔하게 동쪽 하늘에 태양이 이제 막 뜨기 직전 해볼게요. 그럼 이제 서방에 있는 놈들이잖아요. 그래서 비너스 5, 비너스 6 정도까지 금음 하연 위상 될 때까지는 역행하다가 한동안 머무르네요. 이후에 다시 비너스 7, 8 하면서
순행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비너스 7 조금 큰 보름달, 비너스 8 작은 보름달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죠. 그림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금성이 태양이 떠오르기 전에 한 새벽 3시쯤 되면 서방 최대각의 금성이 동쪽 하늘에서 이제 떠오르는 그런 그림이 나오겠다고요. 정리해 주십시오. 최대 이각에서 최대 밝기는 아니나 최대 이각이 조금 더 들어오고 밝기나 뭐 비슷하게 치겠습니다. 저 말하지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때 아주 관측하는 거예요. 자 이제 외행성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외행성. 외행성은 태양과 같은 방에 있습니다. 합이라 부르겠고요. 태양과 완전 반대쪽에 있잖아 하면 충이라 부릅니다. 이 충의 위치에 있다는 뜻은 지구 입장에서 보름달과 같은 방향에 있는 거예요. 충이라면 보름달과 같은 방향으로 다시 말하면 해질녘의 동쪽 하늘에서 떠서 한밤중에 남중하고 동쪽 하늘에 태양 뜰 때, 해 뜰 때 서쪽 하늘로 지는 보름달과 같은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 충의 위치에 있을 때는 가장 오래 봅니다. 태양에서 가깝다 보니까 가장 밝게 보이고 크게 보입니다. 가장 오래 보고 가장 밝게 가장 크게 관찰이 딱 좋네요. 심지어 역행까지 합니다. 나머지 쪽 라인 다 수행해요. 태양의 동쪽 방에 있어서 이걸 동구라 부르고 이걸 서구라 부르는데 여기 전부 다가 역행 아니에요. 아주 짧은 시간만 역행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충 근처에서 역행합니다. 절대로 이 전부가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대략 화성 정도의 공전 궤도를 그렸는데요. 목성, 토성 되면 화합주기가 더 짧아집니다. 그리고 역행의 시간도 더 짧습니다. 화성이랐다면 청구사에서 순행, 역행, 순행하는 역행의 시간이 이 정도 된다면 토성 정도 되면 역행의 시간이 훨씬 짧아요. 알겠어요? 역행의 범위도 훨씬 짧고요. 알겠어? 그래서 이 역행의 한 가운데가 뭡니까 하면 충의 위치예요. 나중에 훨씬 더 세밀한 부분으로 나오겠습니다만 일단 저 정도까지만 했는데요. 역행하는 구간이
충의 위치가 역행의 구간, 역행의 시간 모두 화성이 제일 길어요. 동구는 상형과 같은 패턴이죠. 주의하셔야 할 것은 동구에가 상현달처럼 보이진 않아요. 훨씬 더 보름에 가까워요. 서구는 하현이시죠. 역시 하현보다 훨씬 더 보름달에 가까워요. 새빨간 거짓말 제3탄. 나는 화성을 봤는데 초성 또는 금음달 모양으로 반달보다 위상이 더 작게 보았다. 새빨간 거짓말 제3탄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반달 이상의 위상으로만 보게 됩니다. 보름달, 보름달. 알겠습니까? 보름달, 보름달. 동구 쪽은 반달 상현보다 조금 살이 좀 더 들어가게, 서구 쪽은 하현보다 조금 더 살이 더 들어가게 그렇게 보게 됩니다. 되나요? 주의하셔야 될 것은 외행성의 공전은 당연히 반식입니다. 모든 행성의 공전 방향은 반식의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외행성은 위상의 변화를 볼 때, 외행성 위상의 변화를 볼 때 충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아니 당연히 충 다음에 서구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외행성이 이만큼 갈 동안 지구가 더 많이 가 있어요. 내행성은 지구보다 내행성이 더 빨리 돌기 때문에 지구를 고정시켜놔도 됐습니다만은 외행성은 충 다음에 지구가 더 빨리 가 있어서 이 지구 위치에서 보면 동구가 됩니다. 주의하십시오. 충 다음에 동구, 합, 서구처럼 분명히 반식의 방향 공전하나 위상의 변화는 충 다음에 동구입니다. 헷갈리지 마십시오. 지구가 더 빨리 공전하기 때문입니다. 외행성은 충 다음에 동구 쪽입니다. 이해됐어? 그렇다면 외행성이 또는 남중하는 또는 지는 시각은 빨라질 것 같아? 늦어질 것 같아? 충, 밤 12시 남중했습니다. 그 다음에 동구가 된다 했어요. 서구 아니에요. 충 다음에 동구예요. 위상변은 시계를 돌려야 돼요. 지구가 더 빨리 공전하기 때문입니다. 밤 12시에 남중했던 충, 저녁 6시에 남중하게 됩니다. 남중 시각이 또는 뜨는 시각 해도 상관없습니다. 지는 시각 해도 상관없습니다. 빨라집니까? 늦어집니까? 밤 12시가 저녁 6시가 되면요. 빨라지는 늦어져? 빨라지죠. 뜨는 남중, 지는 시각이 빨라진다 됩니다. 이해됐어? 달은 매일 뜨는 시각이 50분씩 늦어진다 했어요. 행성은, 외행성은 그러지 않네요. 이해했어? 그럼 내행성 금성은 뜨는 시각이요 한데, 그럼 지는 시각이요 한데, 빨라졌다 늦어졌다 지랄말게 공식입니다. 동방에 있으면 태양보다 나중에 지는 거죠. 근데 나중에 지는 시각이 더더 늦게 지다가 더 빨리 지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외행성은 뜨는 시각이, 남중한 시각이, 지는 시각이 빨라집니다. 이해했어? 그리고 그 주기는 당연히 1회합 주기당입니다. 알겠어요? 정리해보세요.
자, 대충 1년을 기준으로 1월부터 12월까지 중간에 여름 끼워봤습니다. 태양이 지는 시각 그리고 태양이 뜨는 시각 준비해봤네요. 여기는 밤의 시간입니다. 어떤 행성이 이렇게 뜨고 지고가 반복된대요. 태양보다 늦게 졌다가 태양보다 일찍 진답니다. 태양보다 일찍 떠서 일찍 지는 요거는 서방에 있었던 놈이고요. 태양보다 더 늦게 된다는 뜻은 동방에 있었는데요. 이 주기가 굉장히 짧아요. 이름은 수성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렇다면 동방에서 서방으로 넘어갔답니다. 뭐라 부를래? 동방에서 서방으로 넘어갔답니다. 내합이죠. 서방에서 동방으로 넘어갔답니다. 뭐라 부를래? 외합입니다. 그래서 수성은 요 정도쯤에 한 2월쯤에 내합을 지나면서 역행했겠네라는 생각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해됐어요? 어떤 외행성입니다. 아이씨 벌써 얘기를 했네요. 어떤 행성입니다. 밤 12시에 진대요. 밤 12시에 진대요. 밤 12시에 진대. 밤 12시에 진다는 것은 일단 지는 걸 본 거잖아. 내행성일 수는 없어요. 이해됐어요? 그럼 밤 12시에 진다는 거는 어디 있을 때 밤 12시에 지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지구 입장에서 태양 완전 반대쪽에 있는 밤 12시에 서쪽을 진다? 동부 쪽입니다. 여기는 오행성인데 동부에 있는 겁니다. 확인됐습니까? 동부 다음에는 합으로 가야 됩니까? 흉으로 가야 됩니까? 합으로 가는 거죠. 이해됐어? 밤 12시에 졌는데 이제는 언제 진다고? 진대요. 서쪽 안에 있어요. 이해됐어? 해 질 때 같이 지는 거예요. 해 질 때 같이 져요. 해 질 때 같이 져요. 해 질 때 같이 져요. 여기는 뭐가 된다? 합이에요. 그보다 전에는 어떻게 되겠어? 충에 있었지. 해 뜰 때 지던 것이 하는 거예요. 충 다음에 동구, 합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놈은 외행성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정리해 주십시오. 그래서 외행성은 지는 시간이 어떻게 된다고? 점점 빨라지는 거죠. 밤 12시에 졌던 게 24시에 졌던 게 18시에 지는 거니까 일찍 이어집니다. 외워라는 뜻에서 이렇게 적어드린 건 아니에요. 그림을 그려서 지구가 더 빨리 도네. 충 다음에 서구로 가는 게 아니라 충 다음에 동부로 가네. 그 패턴을 익혀낸 거예요. 정리하세요.
오늘 일반적인 천체가 동쪽에서 떠올라서 남쪽을 지나서 서쪽을 지나는 그리고 1년의 주기로 태양에 대해서 동에서 서로 가는 일반적인 별들의 연주. 그러니까 별자리에 대해서는 태양이 반시험하는 태양의 연주에 대해서 소개해봤습니다. 지구 주위에 달이 공전하면서 달의 위상 변화, 그래서 뜨고 지고 하는 시각의 변화에 대한 내용들 소개했고, 내행성할 때는 지구보다 내행성이 더 빨리 도니까 지구 위치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반시험하는 내행성들을 돌리는 과정에서 외학, 동방최대가 내학, 서방최대가 그리고 내학 근처에서 역행에 대해서 소개했습니다. 반면 외행성은 지구가 더 빨리 돌아요. 그래서 위상의 변화를 볼 때는 충 다음에 동구로 간다는 거.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는 시각이 좀 더 빨라지는 이 행동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추가적으로 회합 주기의 모습인데요. 공전 주기가 길어지겠습니다만은 회합 주기는 이전에 수렴되는 외행성의 그림이 나와야 됩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전 주기는 당연히 토성 쪽으로 가면 공전 주기가 훨씬 길어집니다. 장반경이 길어질수록 공전 주기가 길어지는 케플러 법칙 아시죠? 이래서 여러분한테 문제 하나 안 풀리고 2시간 내내 떠들었는데요. 이제 다음 주 올 때 여러분들이 최소한 요거 한 회차 정도는 풀어오셔야 되겠습니다. 45문제가 있네요. 최소한. 알겠습니까? 마치죠.